자,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인플레이션이 2% 구간으로 2%대 구간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대한민국 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물가 지수 발표일 날 이제 6월 12일이죠. 한국 시간입니다. 6월 12일 날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제가 5월 31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다행스럽게도 PC 물가가 2.7%대로 상승 추세로 가지 않고 둔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4월 달보다는 4월 달 물가보다는 지금 5월 달 CPI 지수가 좋게 더 나올 거거든요. 그 이유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재무부 옐런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 짧은 만기채를 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2분기부터 줄인다고 했거든요. 2분기가 언제냐면 4월 달입니다. 4월 달부터 줄이니까 4월 달부터 줄이고 이제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의 초입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CPI 지수도 좀 낮게 나왔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정할 때 PC 물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딱 예측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오는 거는 4월 달엔 초입이었지만은 5월 달부터는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왜 지금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올 것 같냐면 6월 12일 날에 지금 5월 15일 날에는 3.4% 나왔잖아요. 예측치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달보다 0.1%더 하락하게 나왔죠. 근데 6월에 나오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많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미국 CPI 중에 36%, 37%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물가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집세 물가입니다. 집세 물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예전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예, 이때가 물가가 6%대였습니다. 물가가 6%대였는데 제가 5%대까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CPI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쫄지 마라. 라고 했던 구간이 이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보시면 빨간 색깔이 빨간 색깔이 집값입니다. 집값. 그리고 파란 색깔이 집세 물가거든요. 집세 물가는 후행한다. 예.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세, 월세가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이게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집세 물가는 하락하고 있죠. 집세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예전 겁니다. 지금 집세 물가가 좀 밑으로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보시면 집값이 이렇게 쫙 오르고 있는데 아니 뭐 집세 물가는 평평하죠. 근데 집값이 더 크게 하락하니까 그때서야 나중에 돼서야 집세 물가가 하락을 한다. 예, 지금도 똑같다. 더 많이 하락하면 집세 물가 하락. 이게 후 반영하거든요. 집세 물가가. 그래서 지금 집값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집세 물가는 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곧 천천히 CPI 지수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대 구간으로 저는 무조건 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7월 31일 날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제가 6월 아니면 7월 달러 금리 인하를 올해 1월 달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은 뭐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6월 달이다, 9월 달이다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5월의 CPI 지수를 보고 8월 1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데 저는 한 50%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월 1일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날 열리는 FOMC에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집세 물가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물가가 반영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23년도 2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로 오를 거고 물론 이게 5.3%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5%대까지 인플레이션이 공짜로 하락할 것이다. 네, 공짜로. 그래서 CPI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쇼츠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CPI 지수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때 구간에서는 CPI 지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미국 물가가 6.4%대였거든요. 6.4%.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두루 인플레이션이 저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 후행하는 지표를 싹 빼고 지금의 진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지금 보고율이 3.4%죠. 미국 CPI 지수가 3.4%인데 후행 지표하는 거를 싹 다 빼고 지금 2.2%입니다. 이게 오차 범위가 0.2%, 0.4%나 있거든요. 그래봤자 2.6%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 지수가 2.6%대로 이미 잡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 미국 경제 진짜 리스크는 고금리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장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의 인터뷰는 실제 물가, 공식 물가보다 낮다. 주거비가 훨씬 낮아졌다. 가장 끈적한 물가는 임금이다. 물가 하강 늦춘 주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미국 CPI에서 40%, 36%, 37%가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거비 물가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CPI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제일 끈적한 물가는 임금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가 아닌 2%대 언저리 안착을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보다 더 높은 금리 때문에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과거보다 좀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가 둔화될 수가 있다. 금리 때문에. 물가 뭐 안 잡혀서 이런 것보다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팬데믹 기간 예외적으로 크게 낮았던 때와 비교할 때 높다라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적 기준의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정부 공식 발표 수치보다 낮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공식 수치가 블랙스톤이 영위하는 부동산 사업 데이터상 실제 수치를 보면 낮다. 그래서 대신 임금이 가장 끈적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2%가 아닌 2%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2%대 안으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후행하는 지표고 지수가 맞지 않다라고 이분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후행하는 지표 때문에. 그래서 2%대권으로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트루 인플레이션을 보면 2.6%대, 지금 2.2%대로 많이 잡혔고 4월 달에는 좀 그나마 이때는 좀 높게 나왔어. 근데 4월 이후부터는 이때 5월, 6월이거든요.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2%대권으로 들어올 거고 5월, 6월에 나오는 5월 CPI 지수는 엄청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오를 겁니다. 임금이 좀 제일 안 잡힐 것이다. 좀 주의하게 봐야 된다. 끈적하다. 임금이 가장 끈적하다라고 좀 스테이키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임금이 스테이키하죠. 그래서 이 임금이 왜 올랐냐면 고용이 엄청 많았죠. 미국의 고용이 100%였습니다. 거의 100%였는데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왜 올라가냐면 고용할 인원들이 많으니까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 좋은 인재들에게 예를 들어 삼성이 있고 LG가 있으면 삼성 기업에서는 우리가 1억을 줄게. 임금을 1억을 줄게. 근데 LG는 우리 삼성에서 1억 준다고? 우리는 1.5억 줄게.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임금이 높아지거든요. 이 임금 안에 원자재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 물가잖아. 물가. CPI잖아. 그래서 이 임금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기업의 원자재 가격 안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잡혀야 되는데 고용 지수가 지금 뜨거웠던 이유가 100%의 고용 중에 70%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어요. 불법 이민자들이. 그래서 30%가 미국의 진짜 찐 고용이고 나머지 70%가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고용 지수를 핫하게 만들었고 임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날에 이제 바이든이 코로나 때 봉쇄했던 그 이민자들 다 쫓아냈거든요. 불법 이민자들이나.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민자들을 풀었단 말이에요. 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5월 9일 날에 뭐라고 하냐?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고용 지수가 이번에 4월 달이 좀 낮아지게 나왔죠.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수 갑자기 둔화한 모습이 나와요. 4월 달 이후부터. 그죠? 4월 달부터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랑 미국 정부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을 처음에는 쫙 100%를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자, 미국이 고용도 좋고 경제도 좋고 고물가인데도 막 잘 나가는 걸 보여줬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잖아. 왜냐면 대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 미국 재무부는 유동성을 줄여버리고 미국 세금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이제 4월 달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고용을 둔화시키고 실업률도 3.9%로 만들어 버리죠.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연준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 연준이 우리 말을 안 들어? 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데이터를 보고 연준 의원이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데이터를 얘네들이 짜고 치고 만드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 통해서 혹은 유동성을 공급을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을 안 주니까 주식시장이 살짝 내려오죠. 4월달에 그래서 내려왔고 5월달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6월에는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에 나오는 CPI 지수는 좀 매우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월 1일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FOMC가 나오는데 통화정책이 정해지는 날인데 8월 1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이제 6월 3일에는 5월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6월 5일 날에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미국이 동결을 하기 전에 캐나다가 먼저 동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이 동결을 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적중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캐나다가 미국이 통화정책을 선반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에 캐나다도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6월 6일 날에 이제 ECB 통화정책도 있죠.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고 6월 10일 날에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좀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좀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회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주요 이벤트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온도 코인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온도 코인을 0.76달러에 말씀드렸고 좀 대장 코인들을 말씀드렸는데 0.76달러 말씀드렸는데 제가 1년선 부근에서 주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69달러 0.69달러 1년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1년선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회가 나오고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매우 기회의 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뭐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코인도 대장 알트 코인들 뭐 다른 거 주지 말고 그냥 여러분 주울 거 없으시면 온도 파이낸스를 주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선 부근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85%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로방에서는 전부 다 지금 60%를 수익을 거두고 나왔거든요. 57%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나왔고 저희는 1.33달러에 일단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2,600만원 뭐 이번 좀 늦게 타신 분들 이거는 공개방에 이제 제 단톡방에 타신 분들이 올려주신 거고 늦게나마 타신 분들이 수익 받으셨다고 이런 식으로 8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익 나셨거든요. 언더 파이낸스 지금도 괜찮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뭘 주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언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하 이후까지도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영 불안하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타시고 아니면 온도 파이낸스만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드려봤고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도 여러분들 좀 알트코인 대장을 좀 맞춰 들었다. 그래서 알트코인 곧 큰 펌핑장이 나오는 이유 그래서 2월 19일 날에 말씀드린 코인도 전부 다 1코인들도 제가 최소 70%부터 최대 500%까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코인들 전부 다 600% 500%다 올랐거든요. 뭐 BNB, 마스크, 이더리움 클래식, 컴파운드, 제로엑스, 카바 네트워크, 세타피에, 플라밍고, 넴, 컴플럭스, 헤데라 뭐 등등 해서 뭐 윈코인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50%부터 500%까지
수익이 들었고, 온도 파이낸스도 지금 현재 뭐 타신 분들, 유튜브 타신 분들은 뭐 80%, 저희는 0.81에 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0.7달러에 추천이 들어가지고 더 수익이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인플레이션이 2%대 구간으로 하락하는 이유, 후행 지표로 하락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대까지는 무조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잡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6%대 인플레이션일 때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는 무조건 잡힐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물가가 지금 우리 이 5%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이거를 보고 이때는 3%대까지 잡혔더라고요. 미국 물가가. 그래서 3%대까지는 잡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3.4%대까지 나왔죠. 한번 2%대권으로는 들어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4시간 봉상을 60일선을 뚫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뚫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텔레그램에서 6월 2일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못 올릴 때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돈 내는 것도 아니니까. 60일선 초록색 역배열 완성 이후 세 번이 터치가 됐다. 68K 때 말씀드렸거든요. 세 번 이상 터치 시 뚫어주지 못한 60일선을 뚫어준다.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6월에 나오는 5월의 CPI 지수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했죠. 6월 12일 전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6월 12일 전으로 주워놔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에 CPI 지수가 제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좋게 나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8월 1일 날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6월 10일 날부터 지금 이후부터는 점점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야, 비트코인 전고점을 뚫어야 좀 전체적인 알트 장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는 대장 코인들이 점점점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3%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전부 다 비비기고 있는데 BNB 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 이미 다른 IB들이나 이 하이엔드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소에서 제일 1위 거래소잖아요. 거기에 BNB 코인이 거래소 코인이죠. 그러면 거래소 코인이 수요가 많아질 거잖아요. BNB 코인이 들고 있으면 수수료도 싸지고 하니까. 그래서 BNB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뭐 비트나 이더리움 이런 걸 죽기 힘드시면 BNB,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자체 코인을 주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래소 코인을.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오늘 이런 인플레이션까지 정리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